1992년 봄, 종로 뒷골목의 작은 은하 다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는 다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에서 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30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992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꼭 2년이 되던 해였어요.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21에 서울로 올라와 종로구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지하철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보였고 점심 한 끼 값이 고향 저녁 밥상보다 비쌌습니다. 말투 때문에 동료들이 웃을 때면 얼굴이 화끈거렸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돌아갈 자존심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자 일은 손에 익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더 헛헛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서울살이인 걸까? 그런 질문이 퇴근길 버스 창문 너머로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저를 붙잡아 준 건 동기 영숙이, 미경이와 함께 드나들던 종로 뒷골목의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걸어서 딱 7분 거리, 골목을 꺾으면 나오는 나무 문을 열면 딸랑 울리는 작은 종, 공기마저 노랗게 물들이던 커피향, 은하 다방, 카세트에서는 김광석 노래가 흘렀고 창가 왼쪽 두 번째 자리가 우리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 작은 유리 꽃병에 항상 꽂혀 있던 작은 꽃, 사장님은 손님이 들어와도 호들갑을 떨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커피를 내려 가져다 주셨는데 그 손길이 묘하게 다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방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것도 그 다방이었습니다. 동기 영숙이가 며칠 전부터 한번 만나보라고 했거든요. 자기 사촌 오빠 친구인데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늘 어색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긴장되게 들리던지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거라고 영숙이가 너무 편하게 말하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우리 자리 바로 옆 테이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웃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올라오는 미소였는데 그게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이름은 준혁이라 했습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기사로 일한다고 서울 출장 때마다 사촌 동생 영숙이를 보러 온다고 했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맞장구를 치는 대신 한 박자 늦게 정확한 말을 골라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민망하게 느껴질 만큼 그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창원과 서울, 그 거리가 당시엔 참 멀게 느껴졌어요. 둘 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전화보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먼저 보내왔습니다. 편지지 위에 꾹꾹 눌러 쓴 글씨로.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공장 이야기, 퇴근 후 식사 이야기, 주말에 본 뉴스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 줄이 늘 제 눈에 남았습니다.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괜찮으시죠? 별말이 아닌데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인지 그리움인지 저도 답장을 썼어요. 쓰다 보면 항상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이면 저는 퇴근 후 제일 먼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가 들어있으면 그날 저녁은 왠지 다 괜찮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쯤 서울에 출장을 왔고 그럴 때면 은하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그를 알아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커피를 한 잔 더 채워주셨어요. 그게 다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그렇게 갑자기 끊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걷고 있었어요. 영숙이와 미경이는 약속이 있다 해서 저만 먼저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무심코 은하 다방 창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출장 왔다는 말은 없었는데 맞은편에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히 올라오는 미소로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이 살짝 열렸고 손이 유리창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끊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칠 뒤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열어보지 않고 수취 거부라고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23의 자존심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전 시장을 보다가 우연히 은하 다방 사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새 안 와? 별일 없다고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 있잖아. 출장 오던 그 사람. 부산으로 발령이 났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말이야. 같이 앉아 있던 아가씨. 여동생이었어.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부산 발령 전에 서울 구경시켜 주려고 데려왔다더라고. 근데 아가씨가 창가에서 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하더만. 사장님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벌써 2달이 됐네. 줄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들고 다녔어. 봉투를 받아 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은 여동생이었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멀어지는 거리가 아쉽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볼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게 아마 가장 오래 후회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거리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조용히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부산으로 연락을 해야 하나, 영숙이를 통해 연락처를 받으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오해하고 돌아선 제가 다시 연락을 한다는 게 아니면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23세 저는 자존심은 세면서 막상 중요한 순간엔 작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은하 다방에 갔습니다. 영숙이, 미경이와 함께 셋이서 커피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한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커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그 선택을 저는 30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저는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숙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봐. 고개를 드는데 흰머리가 섞인 남자가 문 앞에서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사람의 눈빛은 변하지 않더군요. 준혁 씨였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했다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 손자까지 봤다고 저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서로 잘 지냈다는 말이 가장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왔다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단 두 마디였는데 그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잘 지나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 다방 생각나요? 네, 생각나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누래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볼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방에서의 23 봄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봄날이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봄날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봄날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나요?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봄날을 구독해 주세요.